자, 4번 문제로 가볼까요?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지구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였죠.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여, 그 받다 앞에 차별 대우, 일종의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 나왔고, 차별 대우를 받다 했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심리적인 차별 등을 당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문에 받다라는 것은. 그런데 선택지를 보세요. 경수는 대학 입학 선물로 아버지로부터 만년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만년필을 받았다 의미는 만년필을 가지다 의미죠.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영수는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생선을 받아 판다 했어요. 이때 받아는 많은 양의 물건을 사서 다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물건을 받다 의미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장관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따라서 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바로 심리적인 차별 등을 당했다 의미를 담고 있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부정적 수동적인 의미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에 해당됩니다. 경희는 얼굴이 미인이어서 어떤 옷도 잘 받는다 했어요. 이것은 잘 어울린다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봐보세요. 예전에는 빗물을 큰 물통에 받아 머리를 감았다 했는데 큰 물통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받다의 의미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볼까요? 5번 문제. 자, 보기에 첫 번째 문장을 좀 같이 읽어보죠. 회사와 직원은 쌍방공이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무엇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에는 보상과 배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즉 가해자가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배상이 돼요. 그래서 배상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될 때, 이때 배상이 됩니다. 근데 보상은 책임 없는 사유예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즉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하며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따라서 준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유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회사는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 그리고 회사의 규정을 포함한 취업 조건 및 기타 권리와 특정 등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 근데 주시와 주지 보세요. 자, 주지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즉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지의 경우에는 화자, 말하는 자로부터
청자에게 퍼져나가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온심력입니다. 그런데 주시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게 특정 대상의 집중력을 높이는 걸 말해요.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심력이죠. 구심력이에요. 그 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보세요. 회사는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 그리고 회사의 규정을 포함한 취업 조건 및 기타 권리와 특전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온심력이죠. 따라서 이때는 바로 주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사용자가 취업 규칙의 규정을 디귿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변청과 변경이 있어요. 변청과 변경은 대상 자체가 모두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변천은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취업 규칙을 바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시킨 거죠. 따라서 디귿에는 변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기억에는 배상, 니은에는 주지, 그 다음에 디귿에는 변경이 됩니다.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됩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례를 쭉 읽어보면 두 번째 문단을 좀 볼까요? 그 고객인 B의 비서 C는 여러 군데 컨설팅 회사에 맡긴 사업 제안서를 모두 취합해 간부 회의 때 돌려볼 수 있도록 제안서를 출력했다. 그러나 A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간부 회의의 분위기를 흐트렸다. 보세요. 이메일에는 이전의 접대 자리가 만족스러웠는지를 묻는 즉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은 바로 사적 영역의 문제죠. 그러면 회의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문제, 사적 영역을 끌고 들어오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2번 선택지를 보게 되면 2번 선택지를 보면 A는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 끌고 들어오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즉 반대로 서술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문제를 끌고 온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즉 1번 선택지 보면 A는 그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즉 회의에 제출될 것이라는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A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 맞죠? 그 다음 4번 A는 목적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즉 공적 영역에 맞게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